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에 건강이 악화돼서 오늘 아침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단식에 들어갔으니까 오늘로 19일 만입니다. 자,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송됐는데 그 직후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0억 원의 배임, 800만 달러 뇌물, 위증교사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올해 2월에 이 대장동 성남FC 의혹 관련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의 일입니다. 자,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국회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될 텐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원석 의원님. 일단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들어갑니다. 네. 보통 이런 이제 명절 앞두고 더군다나 이제 총선 직전에 있는 그런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흔히 정치권에서 이제 추석 밥상에 어떤 이슈를 올리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수싸움도 치열하고 여러 가지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여야 간의 이 갈등의 수위가 거의 이제 뭐 이 전운이 감도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이게 단식으로 맞서면서 긴장이 최고조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영장 청구 시점에 관해서 이런저런 그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18일을 예상을 했어요. 그 비교섭단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그러니까 박광원 대표 연설이 있는 날 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 이걸 민주당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한 셈이 됐죠. 또 마침 이제 체력이 다해서 병원으로 실려간 상황인데요. 일단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그 고심이 굉장히 깊어지게 생겼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달에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공언했던 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사법 절차에 임하는 것인데 또 민주당도 그걸 당론으로 수용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당내에서는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된다. 이게 검찰의 이런 강압적이고 또 일방적인 수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고 그런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당내 의견이. 근데 그에 반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다시 이제 방탄 프레임에 민주당이 걸리게 되고 내년 총선 앞두고서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컨대 저는 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이제 가표가 과반이 넘어야 되는데 기권 무효표가 지난번 2월 달 표결 때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될 텐데 부결됐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른바 이제 여론의 역풍을 이재명 대표는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전국이 조금의 타협점도 없이 대결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정기국회에서 해결돼야 될 많은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냥 대결 일변도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계속 단식을 뭐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부분은 지금 확인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국기 교수님. 예, 저는 정치평론가 이전에 지난 2, 3주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야당 대표가 밥을 안 먹고 지금 누워 있고 뭐 파트너인 여당에서는 뭐 꿈쩍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정말 불편했어요. 경제는 나빠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이 정치사에서 정치가 실종된 해가 올해가 아닌가 싶고 이뿐만 아니라 이 정치의 품격도 실종이 됐고요. 정치 언어도 실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큰 정치가 실종됐다. 이 큰 정치가 왜 실종이 됐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그 카드가 있습니다. 단식 계속 하지 않고 할 카드가 있어요. 불체포 특권을 밝힌 대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떻게 될까 싶어서 지금 단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그 병원에 가신 분한테 제가 그 이런 말씀드리면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정말 상도위에 어긋나게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또 방탄에 기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는 검찰이 야당 대표한테 영장 청구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야당 대표의 위상이라든가 국회에서 여러 모습 생각할 때 굳이 체포 안 하고요.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부분 이걸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검찰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는 들어놓을 게 아니고 법원에 가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제가 보기에 지지자들 뭐 정말 지지세 몰리고 국민들 동정표에 쏠리고 판사가 그거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그 방탄 또 내수용 단식이라는 말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판이 정치의 품격이 실종됐는데 그 용산에서 누가 단식하라고 했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참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모습이고 대통령이 한마디 없었고 총리나 여당 대표가 한 번 오지도 않았다. 이거는 정말 정치 도의상 저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은 유리한 국면을 차지한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본질은 본인이 법원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판사 앞에서 나 억울하다 불기소 기소해달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근데 이 대표가 이제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1시간 좀 지난 시점에 바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일단 뭐 참 이례적이고 뭐 처음 보는 일인데 미리 예측할 한 대로 18일쯤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또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그리고 이제 이런데 조금이라도 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지금 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의 그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이 시점 뭐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지고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완전히 그냥 상대를 100%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제 정치도 보여주는데 뭐 검찰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도 정치화되고 모든 것이 이제 정치로 다 돌아가서 최소한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이 정치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6월달에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랬으면 검찰은 여기에 맞춰서 8월달에 임시국회가 중간에 휴회라 임시국회 끝나는 그 시점 그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또 시간을 끌어가지고 정기국회는 12월까지 꽉 차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청구하는 이런 또 검찰 나름의 자기들이 정치적 계산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 상황이 흘러간다면 민주당의 어쨌든 국회의원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결시켜서 판사의 판단을 구해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당대표가 전 세계 정치 후진국 빼고 나서 야당 대표를 암살하거나 감옥에 넣는 거는 정말 그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선진국에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후진국만 있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지금 현재 사법 시스템을 잘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장 청구, 영장 발부율이 뭐 98% 정도 되듯이 그냥 자동 발매기거든요. 뭐 지난번에 보면 시집간 지 10년 지난 친정집에 그 영장을 발부를 한다든가 뭐 그냥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약간 사법의 불신 이런 게 이제 결합돼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당 대표를 꼭 구속시켜야 되느냐? 그냥 기소하면 되고 그 기소해서 재판 받으면 되는데 구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도 이거는 어떤 권력층의 최고 권력층의 어떤 의지 이런 게 반영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수사받던 피해자가 단식이나 자해한다고 이런 식으로 꼭 한동훈 장관이 불을 질러야 되느냐, 또 그렇게 매정하게 말해야 되느냐, 이런 걸 다 돌아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치도 복원되고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구호를 잘 들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검찰 수사 중단하라.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건 검찰 수사 중단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 다른 지금 조건을 달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중대 범죄 혐의를 갖고 있고, 이 정부에서 이 수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전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입니다. 근데 이 수사를 중단하라는 게 국회에서 있는 제1당 야당이 할 수 있는 요구인가? 저는 이게 과연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까도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차인데요. 19일 동안 어떤 것을 남겼나를 한번 돌아보면 이 지지자들의 강성 지지자들의 상해 사건 2차례, 또한 여러 국회에도 올스톱 됐죠. 오늘도 지금 민주당이 원내에 공지를 했습니다. 상임위를 다 중단시켜라, 올스톱시켜라. 네. 정기국회에서 이렇게 모든 상임위를 다 올스톱시키고 어떻게 되어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지는 이 모습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왜 계속 제1야당 대표가 에 대해서 구속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방금도 말씀 주셨는데, 물론 이 도주 우려는 없겠죠, 야당 대표니까. 그런데 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는 정황은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거에 보면 위증 교사를 한 게 이미 수차례 있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또한 이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총체적으로 나서갖고 이 진술 번복에 대한 변호사를 교체하고 이런 모든 정황이 우려되는 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이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제대로 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